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휠펜츠라고들 하죠. 비행기의 랜딩기어 아래쪽에 있는 바퀴를 휠을 덮어주는, 네, 휠이 이게 노출되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그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그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이러한 휠펜치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휠펜치라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휠펜치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체의 자세, 기체의 수평 자세나 기체의 윗면과 아랫면을 구별할 때 이 휠펜치를 보고 구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나 하얀색도 사용하긴 하는데 저의 경우는 조금 화려하게 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휠펜츠 도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포는 220, 사포는 220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물광의 형태를 띠는 어느 정도 샌딩이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400 정도 되는 숫자의 사포로 마감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운 면이 형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곳에 서페이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휠펜츠에서 그 한번 220번으로 샌딩을 하고 400번으로 샌딩을 하고 그리고 서페이서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00번으로 다시 샌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부분적으로 화이트를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올려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 필요한 부분만 올리는 게 이제 비행기를 패턴 기체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화이트를 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화이트가 노출되는 부분만 뿌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채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내열 마스킹 테이프인데, 일반적으로 그 아이보리 색깔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왜 이 제품을 사용하냐면 마스킹을 하고 나서 건조할 때 열풍기 같은 거를 이용하거나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마스킹 테이프는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열 필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확인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이 바깥 부분이고, 안쪽은 취향에 따라서 패턴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라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상단 부분에는 그 크롬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크롬이 사실 도료가 완전히 그 크롬 뭐라 그러죠? 리플레이션 반사값이 완전하게 나오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크롬을 도색을 하려면은 그 전에 베이스가 검정색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왜 밀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검정색이 올라가야 돼서 이 지금 상단 부분은 검정색을 먼저 뿌리고 그 후에 크롬 도료를 뿜칠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이 완전히 마르기는 했는데 조금 칼을 넣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스킹은 항상 이렇게 그 접착면이 들뜨면은 나중에 그쪽으로 도료가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접착면들을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스킹이 더 잘 붙고 이런 어떠한 그 도장을 할 때의 그 도자기 안착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할 때는 이제 탈지제라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뭐죠? 그 신나 성분의 알코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닦아주면 이 손에서 묻는 이런 기름, 지문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탈지제는 도색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탈지제를 구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비행기 도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색이 여러 색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마스킹 작업을 한 색을 칠할 때마다 전체를 다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비행기 패턴기들 2m짜리들 풀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색상을 넣는 뿜칠을 하는 시간은 한 10분? 10분도 채 안 되죠. 10분도 안 됩니다. 한 색을 넣는데 10분도 안 되는데, 이 마스킹 작업을 하는데 뭐 오래 걸리면은 4시간, 더 오래 걸린 한 5시간도 마스킹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한 색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마스킹 작업하는 게 엄청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힘든 작업 중에 하나죠. 이 휠벤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체 비행기 한 대를 칠하는 데 있어서는 뭐랄까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 테이프가 잘 안 뜯어지네요. 이게 뿜칠을 할 때 에어브러시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 양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뜨면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다 안에서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킹 작업하실 때는 잘못되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또 그 작업을 오래 걸리는 시간의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꼼꼼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 쪽은 마스킹이 끝났습니다. 자, 도색을 해볼게요.
네, 도색은 잘 된 듯 합니다. 마스킹은 제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마스킹 하면서 칼을 넣어 보니까 흰색이 덜 굳은 것 같다고 했는데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질 않았군요. 자세히 보시면 마스킹 자국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보이려나?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마스킹 접착에 의해서 도료를 뿌려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네. 뭐 자주 있는 일이라서 자 이럴 때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펀지 사포에다가 일반 사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습식으로 해서 살살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들뜬 도료를 갈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갈아내시다 보면 기존의 베이스 도료,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잘 되어 있는 도료까지 같이 샌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면서 샌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도색이 올라가고 그 도색 위에 또 마지막에 또 클리어를 한 번 더 뿌려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약간의 이렇게 그 홈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 메워지게 됩니다. 메워져서 그때 많은 보기 싫은 모습이 많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이 도장 작업에서는 이 샌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마스킹도 중요하고 뿜칠도 중요하지만 이 표면을 지금 이 위쪽에는 크롬이 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샌딩을 하진 않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흰색을 뿌리고 검은색을 뿌렸기 때문에 이 단차가 생깁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턱이 생기는데 이 턱조차도 없애려면은 이렇게 도색하기 전에 이런 샌딩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광이 나는 곳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이 잘 먹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부드러운 한 1000번에서 한 1500번, 1200번 정도의 사포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일부러 내줍니다. 그러면 색이 안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칠이죠. 네, 칠이 안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어떠한 그 흉터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습은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티는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샌딩을 해주고 이렇게 그 로션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지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로션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색을 칠할 때 그 기름 성분 때문에 도료가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쪽만 조금 더 손을 봐줄까요? 뒤쪽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흉터 자국이 생겼죠? 뻑뻑뻑뻑 뻑뻑뻑뻑뻑 진짜로 뻑뻑뻑뻑 문지르시면 안됩니다. 뻑뻑뻑뻑뻑 자 해소가 됐죠? 칠을 하실 때 이런 뭐 칠을 하다가 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도장을 하다가 칠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은 다 있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하면서 도장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노하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도장하다가 붓에서 쿡 찍혔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 흰색을 면봉에 찍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콕 찍어 주시면
거의 뭐 해결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깨끗하게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크롬을 지금 뿌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 크롬은 나중에 뿌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꾸 만지면 광이 죽더라고요. 광이 죽어서 다른 색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크롬을 뿌리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패턴을 넣기 위해서 다시 또 마스킹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체의 색깔의 일부와 비슷한 색들을 휠펜치에다가 도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들 사용 안 하시는, 네, 많이들 사용 안 하시는 그런 컬러로, 네, 도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단 쪽은 베이스는 흰색이고요. 베이스는 흰색이고 상단 쪽은 크롬 계열로 가고, 네, 아래쪽에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는 것들은, 네, 형광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형광색 도료는 패턴기에서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칠을 두껍게 하면 칠을 할 때 실패의 확률도 적고 여러모로 좀 쉽다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비행기는 항상 그 무게에 대한 그 제한이 있어서 규정 내에 항상 칠을 가볍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칠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칠을 완전히 경화를 시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른 무언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뭐 요즘 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바로 전 작업에 칠을 건드리지 않고 마스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살짝 띄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쪽에는 닿지 않게끔, 네,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니까 이런데 큰 날개, 뭐 한쪽 날개 막 90cm 정도 되는 날개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테이프가 들어가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작업할 때. 칠이 주위로 퍼지지 않게, 네, 마스킹하고 뒷면을 보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도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떼어냈는데 그렇게 잘 고생하면서 접었는데 결국엔 색이 또 날렸죠.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 부분도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사실 탈지제나 알코올 같은 거로 살짝 닦아주셔도 되는데 사포를 한번 살짝 문질러 볼게요. 말끔히 없어졌죠? 이쪽에도 한 친구가
칼로 긁어서 구멍이 났습니다. 다른 색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이 교차되었던 부분들은 칼집을 내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면 원래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라카 도료를 사용했더니 이런 어떤 그 라카하고 우레탄하고는 그 경화됐을 때 강도 자체가 달라서 약간 뭐랄까 우레탄은 좀 딱딱한데 이 라카 계열은 좀 쫀득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데를 딱 긁으면 타닥 긁혀져야 되는데 타닥 긁혀지지가 않고 직 늘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작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색깔을 마스킹을 해보겠습니다. 번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스킹이 라운딩이 잘 안되네요.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 나중에 이쪽으로 도료가 스며들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마스킹을 따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살짝 보면 핑크색이 더 안 굳었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킬을 발휘해서 그냥 뿌려보겠습니다. 주의 마스킹을 안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형광도료가 이게 제가 처음 써보는 것인데 참 희귀하네요. 그 도료에다가 물엿을 탄 것처럼 쫀득쫀득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패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실은 물엿과 같이 그렇고 참으로 다시는 형광도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알 수 없는 회사에 알 수 없는 도료, 이 형광도료 어떻게 살려보겠습니다. 참 신기한 도료네요. 작년에 호기심에 사두었던 도료인데 언젠간 사용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도료인데 이번에 한번 사용해 볼까 했는데 아주 무서운 도료네요. UFO까지 떴습니다. UFO가 하나 둘 세 개. 먼지죠. 먼지가 어느 정도 샌딩을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데 이 도료는 쫀득쫀득해서 절대 떨어지질 않는군요. 나 진짜 물론 비행기의 바퀴 부분이고 뭐 날릴 때는 거의 150m 이상 멀리 날리기 때문에 이 점들이 보인다는 건 말도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떤 도장 과정에서의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나아지긴 했네요. 경계면이 좀 부드러워졌네요. 두께도 도막 두께도 좀 많이 얇아지고 지금 다 갈아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다 갈아내는 게 맞으려나. 여기 보면은 도장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두께가 있어요. 훔칠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신나도 적당히 섞어서도 해보고 줄여서도 해보고 조금 양을 더 해서도 해보고 했는데 타협이 안 되네요. 일단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내비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패턴을 잡을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이에 검정색을 패턴을 넣어 봤더니 조금은 괜찮아졌네요. 아무래도 시선이 검은색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기분이 있네요.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앞쪽이 좀 허전하니까 앞쪽에다가 이니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에 Y자를 3개 넣도록 한번 해볼게요. 율 Y. 이건 뭐죠? 갈매기 같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오늘은 계속 허우적. 이거는 Y가 아니죠. 새총이 돼버렸네요. 새총. 머릿속에 새총이 있었나요? 새총이 그려졌죠.
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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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총이군요. 새총으로 할까요, 그냥? 역동감 있는 Y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엔 새총이 되버렸네. 네, 새총을 다 따라했습니다. 새총이 어떻게 생겼나? 진짜 새총같이 생겼네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킹을 하고 위에 크롬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크롬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그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밀러처럼 거울처럼 되던데 어떻게 하는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컴파운드질도 해주고 하면서 그 막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천으로 좀 이렇게 문질러 주면 네, 효과가 더 좋다라고들 하는데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그래도 은색보다는 확실히 광이 나기는, 네, 스틸감이 더 나기는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묻어 나오네요. 지난번에도 프라모델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이고, 광을 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검은색을 뿌렸을 때 유광 클리어 작업 정도로 더 해주면 더 확실히 광이 나니까, 밑색 자체가, 매질 자체가 광이 나면 이 크롬 도료를 뿌렸을 때 더 광이 확실하게 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밑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제 이쪽 위쪽에서 보상이 되네요. 하늘에 올라가면 날 좋은 날은 번쩍번쩍 거리겠는데요. 네,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작업이 클리어 작업이 남아 있는데, 슈퍼 클리어를 뿌리고 나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또 기대를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작업이 수월하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잘 안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은 잘 안 됐구나, 안 되었구나, 네, 그렇죠. 오늘은 작업이 순탄하지 않았구나. 슈퍼 클리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작업은 망했습니다. 이 슈퍼 클리어하고 전에 작업했던 크롬 도료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크롬키가 없어지면서 얼룩이 지면서, 네, 이렇게 돼 버렸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업은 뭐 도장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 끝까지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랬었죠.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